예,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저당권과 부동산 담보신탁의 수익권 비교해놨는데, 아마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본 것은 내 책이 아마 유일할 겁니다. 그냥 저당권을 알고 있으니까 저당권을 공부를 제대로 하면은 가등기 담보권을 이해할 수 있고, 저당권을 제대로 알고 부동산 담보신탁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보자는 거죠. 그래서 기본이 바탕이 돼야 되는 거지, 기본 없이 하기는 곤란하겠죠. 모든 법리의 기본은 민법에 있습니다. 여튼 뭐 저당권 이미 공부하셨지만, 저당권이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채권자에게 이전하지 않고 채무 변제를 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부동산 기타 목적물에 대하여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저당권이다라고 이름을 붙여두었는데, 일단 저당권의 경우에는 점유가 없고 교환 가치를 파악하는 것으로서 가치권의 실질을 가진다, 저당권에서 한 걸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수익권의 성질을 하는데, 앞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긴 할 건데, 수익권의 성질에 대해서 수탁자에게 재산권이 이전되면 신탁재산에 관한 권리는 수탁자에게 완전히 귀속되나 신탁재산을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채권적 구속을 받는 것이고, 수익자는 단지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으로부터 일정한 수익을 지급하도록 청구하거나 신탁 종료 시에 신탁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인 수익권을 가질 뿐이고, 신탁재산에 관한 물권적 성질의 권리는 신탁법에 따라 인정된 특별법상의 권리라는 견해. 그래서 수익권은 채권적 성질을 가진다, 그렇게 보고 시작합니다. 앞에서 부동산 담보신탁 개념은 안 보고 왔는데 이미 다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다른 견해는 신탁재산의 실질적 소유자는 수익자이고 수탁자는 관리권이라는 권능 또는 자격을 가지는 데 불과하지만, 법 형식상으로 수익자를 신탁재산의 소유자로 보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신탁재산은 신탁의 당사자 어느 쪽으로부터도 독립한 실질적인 법 주체성을 가지고 있다. 수탁자는 단지 신탁 목적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하며, 수익자는 물적 상관관계에 따라 신탁재산에 대한 물적 권리를 갖는다, 즉 물권적 권리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고,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하여 완전한 권리가 아니라 신탁 목적에 따라 제한된 권리를 이전받는 것으로 각 신탁에 있어서 당사자의 의사 해석 및 실제 거래상 필요에 따라 수탁자와 수익자의 권리 관계가 정해진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채권적 성질도 있을 수 있고 물권적 성질도 있을 수 있고 그렇게 보는 거겠죠. 약간 절충적인 입장이라고 보겠죠. 판례는 부동산 신탁에 있어서 신탁자의 위탁에 의해서 수탁자 앞으로 그 소유권 이전기를 경유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일단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신탁 기간의 만료 등 신탁 종료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수탁자가 수익자나 위탁자에게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이고, 당연히 목적 부동산 소유권이 수익자나 위탁자에게 복귀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이치는 부동산 물권 변동에 관하여 등기를 대항력권으로 하고 있던 국법 시대에 신탁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다를 바가 없었고, 수탁자 명의의 등기가 마쳐진 등기부가 멸실되어 그 회복 등기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신탁 종료에 따라 신탁자 앞으로의 소유권인 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이상 신탁 관계는 여전히 존속한다고 할 것이다 라고 판시했다는 거죠. 이렇게 봤을 때 수익권은 채권적 성질을 가진다라고 본 것이다 라고 평가된다는 거죠. 내가 보기에도 수익권이 완전히 신탁된 물건을 지배하는 것은 아니고, 수익권이라는 것은 수탁자에 대하여 일정한 이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채권에 가까운 권리라고 보여진다는 겁니다. 관계인, 그냥 용어 정리 한번 해보는 거죠. 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자인 부동산 소유자,
그 다음에 또는 지상권 전세권자와 원칙적으로 채권자로서 저당권을 취득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 여기서 저당권의 대상이 되는 권리가 소유권뿐만 아니라 지상권 전세권도 가능하다. 이걸 보여준 거죠.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를 위하여 부동산을 제공하는 물상보증인일 수도 있으므로 채무자가 반드시 저당부동산의 소유자일 필요는 없다라는 것. 부동산 담보신탁에서의 관계인 부동산 담보신탁에서는 담보신탁의 대상이 되는 신탁부동산을 채무담보로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위탁하는 자와 이에 의하여 신탁을 인수하는 자, 즉 위탁자와 수탁자 및 채권자인 수익자가 존재해야 된다. 위탁자가 반드시 목적물 소유자일 필요는 없다. 역시 물상보증관계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신탁선언에 의한 신탁 설정의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는 동일인이며 타익 신탁형 부동산 담보 신탁의 경우에는 채권자를 수탁자로 하면서 수익자로 형태가 나타날 수 있으나 그걸 신탁법은 수탁자는 누구의 명의로도 신탁의 이익을 누리지 못한다. 그렇죠. 그래서 수탁자가 단독 수익자로 되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다만 수탁자가 공동 수익자 1인인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수탁자를 단독 수익자로 하는 것은 법이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 등기 기록상 비교, 저당권 설정 등기 여러 번 봤죠. 소유권을 대상으로 한 저당권 설정 등기는 등기부 얼구에 주등기로 기록되는 것으로 등기 원인은 저당권 설정 계약이고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피담보 채권과 채무자 그리고 채무자의 주소지, 저당권자와 그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을 기록한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당권 설정해 준 소유자는 등기부 갑구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기록이 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얼구에 저당권이 설정되었을 때 저당권자의 이름과 뭐 주민등록번호 법이니까 법인 등기기록 그 다음에 주소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채무자는 저당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는 아니죠. 그래서 주소는 기록을 하고 이름과 주소는 기록을 하지만 여기에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는 기록하지 않는다는 거. 등기법에서나 중요하죠. 그런 게 부동산 담보 신탁 등기, 담보를 목적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신탁하는 경우, 담보를 목적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신탁하는 경우에는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일어나게 되고 등기 기록상 부동산 소유권을 신탁한 경우와 동일하게 등기부 갑구에 기록된다는 거. 신탁 원부에 담보와 관련된 수익자를 채권자 등 이런 기록이 나타나게 될 것인데 그래서 그냥 등기부에 나타나는 것은 신탁을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당연히 독립등기로 기록이 되고 수탁자가 여러 명일 때는 신탁법상 합유로 한다는 거. 이렇게 신탁 원부 번호를 기록을 해두고 신탁 이 어떤 내용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보려면은 이 신탁 원부를 발급받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을 하고 이렇게 담보 신탁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담보권을 신탁하는 경우 부동산 담보권인 저당권을 신탁하는 경우 부동산 담보권인 저당권을 신탁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얼구에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일단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인은 신탁이고 목적은 저당권 설정이고 역시 신탁 원부 이렇게 기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설정된 저당권을 신탁하는 경우 채권자가 저당권을 설정받아 놓고 그것을 신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저당권이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이전되게 되는데 이전 등기가 되면 부기 등기로 기록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저당권 설정을 해놓고 이걸 신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부기 등기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를 하고 이렇게 신탁 원부에 관한 기록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효력과 실행 및 권리 이전 방법 비교. 이쪽에 있어가지고는 뭐 크게 세부적으로 연구된 게 없어가지고 저당권 위주로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저당권 쪽에 있는 걸 다시 한번 보는데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 실행 비용을 담보한다. 그러나 지연 배상에 대해서는 원본의 이행기를 경과한 후 1년분에 하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본은 필수적 등기사항으로서 기록이 되어야 저당권 성립이 가능하고 이때 원본은 반드시 금전 채권일 필요는 없고 물건 인도 청구권과 같은 비금전 채권이어도 무방하다는 것. 등기부에 기록되는 것은 가치평가액이 기록이 될 것이고 이자와 위약금은 임의적 등기사항으로서 약정이 있는 경우에 등기가 돼야 대항력이 생기고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 실행 비용은 등기 없이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는 것. 저당권도 담보물건으로서 불가분성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고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이 전부 변질될 때까지 소멸되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피담보 채권이 전액 변질되지 않으면 저당권 설정자는 저당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왜? 저당권이 유효하니까. 근데 일정한 경우에는 뭐 변경 등기를 요구할 수는 있겠죠. 그 정도 하시고 그러면 부동산 담보 신탁에 있어 비담보 채권의 범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신탁법은 부동산 담보 신탁에 있어 그 비담보 채권의 범위에 관하여 민법에 있는 저당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면 가장 원칙적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특히 담보를 목적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신탁을 원인으로 이전하면서 신탁 계약에 의해서 반영된 신탁 원부에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상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처분한 대금으로 변제 충당하기로 한 경우에 그 비담보 채권의 범위는 전적으로 신탁 계약에 의해서 정해질 것이다. 그래서 이게 뭐 방만하게 또는 뭐 행해지면 좀 곤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건 있지만 이 이야기는 아직 안 하겠습니다. 신탁법이 신탁 목적을 유연하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인데 저당권은 지연배상은 원본은 이행기를 경과한 후 1년분에 하나에 미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담보 목적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을 한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이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부동산 담보 신탁이 채권자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부동산 담보 신탁에 서 채권자에게 우선 수익권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저당권자보다 채권자에게 유리하다는 겁니다. 담보권을 신탁한 부동산 담보 신탁이라면 위탁자가 담보 목적으로 저당권을 제3자에게 신탁하고 그래서 담보 목적으로 저당권이 설정됐으면 민법 저당권하고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목적물의 범위, 저당권의 목적물의 범위. 저당 대상 목적물은 특정의 원칙과 관련하여 특정의 독립된 물건이어야 하는데 원물에 설정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과실의 효력을 미치지 못한다. 왜? 저당권자가 점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저당권 실행을 위해서 압류하면은 효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물에 설정된 저당권은 종물에 미치고 피부합물에 설정된 저당권은 당연히 부합물에 미치고 부합물은 피부합물의 일부죠. 주물과 종물은 독립성이 인정되지만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인정되어야 하고 소유자가 원칙적으로 동일하고 민법 총칙에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걸 당연히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이제 물권법적에서 나오면은 그냥 넘어가는 거죠. 저당 부동산으로부터 분리 반출된 부합물 또는 종물에 대하여 분리 반출돼 버리면 이제 더 이상 부합물, 종물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 물건이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그래서 법서를 읽을 때 국어로 읽으면 참 곤란하죠. 저당권은 등기에 의해서 공시되는 목적물상의 지배권이므로 목적 부동산과 결합하여 공시의 효력이 미치는 한도 내에서만 저당권의 효력이 있다고 보아 분리 반출된 경우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못한다라는 거. 저당권자가 물권 유치권을 행사하여 반출되기 전에는 꼭 반출 금지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 반출 전에도 별개 벌채된 임목이나 가옥이 붕괴된 경우에 그 구성물의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고 저당권의 자의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서 미친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는 거. 그 정도 하시고 다음 부동산 담보 신탁의 목적물의 범위는 어떻게 될 것인가? 부동산 담보 신탁도 저당권과 마찬가지로 등기 대상이 되는 특정의 독립된 물건이어야 한다. 부동산 담보 신탁도 등기에서 공시되기 때문인데
담보 목적으로 부동산을 신탁한 경우에 신탁 계약에서 다르게 정하지 않는 한 진정한 소유자인 위탁자가 점유 사용할 것이라는 것. 따라서 채무 불이행으로 담보권 실행 절차를 거치기 전에는 담보권의 효력은 과실에 미치지 않는다. 점유하는 사람이 사용이익을 누리겠죠. 소유권을 담보 목적으로 신탁을 원인하여 이전한 경우에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이 있어 매매에서 처분되는 경우에 민법에 의하여 매매계약이 있은 후 인도되지 않은 목적물로 발생한 과실은 매도인에게 기속한다는 법리에 따라서 위탁자에게 기속된다는 것. 그걸 반대로 보면 인도 후에는 인도받은 자가 사용수익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 따라서 담보를 목적으로 담보권을 신탁한 경우에는 그리고 담보권을 신탁한 경우에는 저당권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고, 물상대위 저당권 쪽에서 했던 걸 다시 한번 봅니다. 저당권의 목적물이 멸실, 훼손, 공용징수에 의해서 그 목적물에 가름하는 기타의 물건이 목적물 소유자 이외의 목적물 소유자에게 기소된 경우에 저당권의 목적물이 멸실, 훼손, 공용징수에 의하여 그래서 멸실, 훼손 수용되어 버리면 소유권도 소멸되고 저당권도 소멸되죠. 그랬을 때 그 소멸된 목적물에 가름하여 기타의 물건이 그 목적물 소유자에게 기속된 경우에 그 멸실된 수용된 목적물에 가름하는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하여 일반 채권자에 비해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물상대위의 대상이 되는 가치변형물은 결국에 저당권을 소멸시키게 하면서 발생하는 가치 변형물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당권이 존재하게 된다면 가치 변형물이 있는 게 아니죠. 일단 그게 그래서 저당부동산의 매각대금, 임차보증금, 즉 저당부동산이 매도되어도 그 다음에 임차계약이 체결되어서 보증금이 지급되어도 저당권은 그대로 살아있죠. 그래서 그때는 물상대위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저당권이 소멸되는 목적물의 멸실, 훼손, 부하보나 가공, 공용, 징수 시에 발생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이나 보험금, 수용보상금 이런 것들이 발생할 때는 저당권이 소멸될 것이니까 저당권의 물상대위성이 인정된다는 것. 그때 인도되기 전에 압류를 해야 우선 변제적 효력이 있다는 건 그 정도 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압류했을 때는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 된다는 거. 그 정도 하시고, 근데 신탁법에서 물상대위 약간 성격이 다른데, 신탁법은 신탁재산의 범위라는 표제하에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멸실, 훼손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취득방법에 제한이 없고 압류 없이도 물상대위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민법상의 물상대위는 대위물의 압류 후 환가 처분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신탁의 경우에는 대위물이 바로 신탁재산을 구성하고 그 상태로 신탁이 계속되도록 하고 있는 바, 신탁법상의 물상대위는 민법상의 하고는 다르다라고 평가된다는 거. 토지가 환지되고 이런 경우에는 어느 권리든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저당권에 설정된 토지가 환지된 경우에는 환지에서 토지 면적이 증감이 있더라도 종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그대로 환지의 효력을 미친다라는 거. 환지 처분, 법률 규정에 의한 권리 변동 사유가 될 것이고, 법률이 규정한 환지 처분 공고 이길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 효력이 발생하는데, 토지가 환지된 경우에는 부동산 담보 신탁의 경우에 또 저당권과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거,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거. 건물이 합동된 경우에도 다를 바가 없을 것이고, 채권, 담보, 확보 방법. 저당권은 경매 등이 실행되었을 때 그 매각 대금에서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라는 것. 이거는 저당권 쪽에서 본 것들 그냥 그대로 넘어갑니다.
부동산 담보 신탁의 우선 변제적 효력. 부동산 담보 신탁이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이 제3자에게 신탁되고 채권자가 우선 수익권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는 위탁자나 수탁자의 채권자에 대해서는 우열을 따질 필요 없이 당연히 부동산 담보 신탁의 담보 채권자만이 그 변제에 충당하게 된다라는 거. 우선 수익권 이거 신탁 원부에 우선 수익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담보권을 신탁한 경우에도 그에 따른 신탁계약 범위에서 당연히 신탁 담보권자가 그 채권 변제에 충당을 받는다는 거. 타익 신탁에 있어서 채권자의 담보 확보 방법, 우선 수익권을 취득한다는 거죠. 앞에서 보고 온 거 다시 한번 본 겁니다. 자익 신탁에서는 수익권의 질권 설정하는 방법에 의해서 담보를 확보한다는 거. 그래서 저당권 실행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 거죠. 물론 이거는 소유권을 신탁한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고, 역시 앞에서 보고 온 걸 비교 차원에서 그냥 그대로 해놓은 겁니다. 담보권 신탁에서의 채권자 담보 확보 방법, 즉 저당권을 신탁했다는 거죠. 채권자는 수익자로서 수익권을 통하여 담보권을 지배하고 있지만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채권자가 직접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이 아니고 수탁자인 담보권자의 실행이 있는 경우에 수익권에 따라서 배당금을 받는다는 거. 그 다음에 실행. 저당권은 뭐 경매에 의한 실행이 있고, 그 다음에 유저당 방법에 의한 것이 있다. 저당권 쪽에서 본 거 그대로 본 겁니다. 왜냐면 비교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권리 이전, 저당권의 이전. 저당권은 담보물권으로 부정성이 요구되므로 원칙적으로 피담보 채권과 함께 이전할 수 있다. 뭐 일시적 불일치가 있어도 유효성은 인정된다. 뭐 채권 양도와 관련된 요건도 갖춰야 된다. 이런 것들 안 보는 거고, 이전은 저당권 이전 등기는 을구의 부기 등기에서 된다는 거. 근데 부동산 담보 신탁에서 우선 수익권 요걸 이전시킬 수 있다는 거죠. 부동산 담보 신탁에서 신탁 원부에 기재된 우선 수익권을 가지는 자는 그 순위 우선 수익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할 수 있다. 요거는 신탁 원부에 기록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신탁 원부 변경 기록 등기를 통해서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당권부 채권 압류할 수 있고 순탁 수익권도 압류할 수 있습니다. 고정 수익권 뭐 채권이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압류할 수 있다. 뭐 그 정도 하시고,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신탁부동산에 대한 강제 경매 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